최근 솔라나 재단의 릴리류 대표가 블록체인 게임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과거 엑시 인피니티나 스테픈 같은 플레이 투어 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기존 게임들이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플레이 투 플레이 방식이었다면 P2E는 게임 속 활동을 통해 얻은 보상을 가상화폐나 NFT로 바꾸어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말합니다. P2E 모델은 초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게임이 즐거움이 아닌 돈을 위한 노동이 되어버린 것이고, 둘째는 신규 유저가 들어와서 아이템을 사줘야 기존 유저가 돈을 버는 폰지 사기 구조의 한계였습니다. 결국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 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생태계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파이코인의 게임 도입 시도는 어떤 차별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릴리류 대표의 발언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재미보다 돈벌이에 집중해 폰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복잡한 지갑 생성과 가스비 등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사용자 유지 실패가 그 핵심이죠. 파이코인 게임 생태계는 바로 이 실패 요인들을 역방향으로 접근하며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 게임은 유저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파이는 이미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마케팅 비용 없이도 즉시 수백만 명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인 셈입니다. 또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게임에 접속하고 이미 보유한 파이코인으로 즉시 결제나 보상이 가능합니다. 솔라나가 지적한 복잡성 문제를 해결해 일반 대중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죠. 특히 파이코어 팀은 단순히 코인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코인을 사용해야 하는 게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커톤에 제출된 수많은 앱 중 상당수가 게임이며 파이로 아이템을 사고 구독료를 내는 구조를 통해 코인의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려 노력 중입니다. 여기서 파이코인이 벤치마킹할 만한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더리움의 더 샌드박스입니다.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파이로 소비하는 창작자 경제를 구축한다면 중앙 집중식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이 네트워크가 해커톤을 통해 외부 앱을 계속 모집하는 이유도 이 모델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솔라나의 스테픈과 포켓솔입니다. 복잡한 게임보다는 걷기나 당구 같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블록체인과 결합해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재 파이 브라우저에 올라오는 단어 퀴즈나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이 바로 이 일상 침투형 모델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뮤터블엑스의 일루비움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은 그래픽이 구리다는 편견을 깨고 AAA급 고퀄리티 RPG를 선보였죠. 솔라나 대표가 블록체인 게임은 끝났다고 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재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이코인이 초반에는 캐주얼 게임으로 유저를 묶어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CD 게임즈와의 협력 등을 통해 돈 벌기 위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하는 게임을 하나라도 터뜨려야 합니다. CD 게임즈가 준비 중인 HTML5 게임 허브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모델 중 솔라나의 스테픈과 포켓솔에 가장 가깝습니다. 솔라나 기반 게임들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로 진입 장벽을 낮췄듯 CD 게임즈의 HO 플랫폼은 설치가 필요 없는 무설치 게임을 지향합니다. 사양이 낮은 스마트폰에서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전 세계 파이오니어 누구나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연결, 가스비 계산 등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미 로그인된 파이 계정으로 원클릭 결제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CD 게임즈의 HO 플랫폼은 파이만의 독특한 자산인 거대 커뮤니티를 결합하여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다른 개발자들이 파이코인을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API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임용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유저 참여형 생태계를 구축했던
이더리움의 샌드박스 모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솔라나 대표가 비판했던 돈벌이용 게임이 되지 않기 위해 CD게임즈는 파이 광고 네트워크와 인게임 소비를 결합합니다. 유저는 게임 내 광고를 보거나 활동을 통해 파이를 소량 획득하고 이를 다시 게임 내 아이템 구매나 캐릭터 강화에 소비합니다. 단순히 코인을 현금화하려는 유저보다 게임 안에서 파이를 쓰며 즐기는 유저를 늘려 코인의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전략입니다. CD게임즈와의 협력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해본 결과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 매우 긴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한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상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3월 15일 전후 해외 암호화폐 뉴스와 커뮤니티 반응에 따르면 CD게임즈의 HTML로 기반 게임 허브에 대한 초기 내부 테스트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구동되는 가벼운 캐주얼 게임들이 인프라를 점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인 2026년 3월 19일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 프로토콜 20 업그레이드를 공식 완료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게임 내 결제와 보상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 기반입니다. CD게임즈의 시스템이 새로운 프로토콜에 완벽히 연동되어야 하므로 출시 전 최종 동기화 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스트넷에 런치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CD게임즈 같은 파트너사가 게임 전용 토큰을 발행하거나 아이템을 NFT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안 작업도 병행되겠죠. 마지막으로 파이코인이 기존 블록체인 게임 주도권을 가진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어떤 점에서 보관과 증명이 있어야 되는지 냉정하게 짚어드릴게요. 예전에 파이는 파이를 넣으면 물건이 나온다 정도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이 유저가 레벨 10 이상이고 특정 아이템을 가졌으며 오늘 처음 접속했다면 이 보상을 줘라 같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도 척척 처리합니다. 파이의 프로토콜 20은 이제 막 이 키오스크의 운영체제를 설치한 단계입니다. 과연 대작 RPG 게임의 복잡한 전투 계산이나 아이템 강화 확률 같은 정교한 로직을 오류 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둘째는 확장성입니다. 솔라나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8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게임 속에서 칼을 휘두를 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해도 렉이 거의 없죠. 파이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가 동시에 접속합니다. 게임 내에서 수많은 아이템 거래와 보상이 일어날 때 네트워크가 버벅거리지 않고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판정 하나 내리는데 10분씩 걸리면 아무도 그 게임을 안 하겠죠? 셋째는 생태계 호환성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수만 개의 게임, 금융 앱들이 서로 레고 블록처럼 조립되어 있습니다. A게임에서 얻은 칼을 B금융 앱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하죠. 파이코인이 성공하려면 CD게임즈 같은 파트너사들이 만든 게임들이 서로 연동되어야 합니다. A게임의 포인트로 B게임 아이템을 사는 식의 복잡한 구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CD게임즈가 어떤 장르의 게임을 먼저 선보이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드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기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파이오니어 분들의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